네, 오늘은 어제는 뭐 축구 때문에 못했고요. 이제 축구를 떠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참 좋으네요. 붕붕 떠 있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니까. 네, 오늘은 이제 고수익을 쫓아가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매수 방법. 예, 챕터 4는 최고의 수익을 내는 개별 업종 고르는 법이 아니고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제대로 하는 매수 방법이 맞죠. 그런데 지금 썸네일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이제 요즘은 전 세계가 자금이 하나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 30년 전부터 이 국제적인 자금의 흐름을 통찰할 수 있어야 되죠. 뭐 안목 자체가 저렇게 글로벌한 안목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예전처럼 소수 사람들이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공유되는 속도가 그 탄젠트 값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울기가 확 순식간에 발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빨랑 따라붙죠. 그래서 정말 좋은 거는 양도 따라오게 돼 있다. 거래량은 양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거래량을 보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이런 거를 이제 공부했잖아요. 그랬을 때 양이 뒷받침되는 2단계와 양이 뒷받침되지 않는 2단계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양은 질을 시간차를 두고 증명한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것은 거래량이 많아야 된다. 거래량이 거래량이 많아야 된다 이거고요. 자, 한번 보죠. 주식이나 코인 종목을 정할 때 저항의 위치와 저항의 크기, 다음으로 저항의 위치는 알죠? 저항의 크기.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거래량이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렇죠. 실제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집행이 된 거죠. 돈이 집행이 된 거래량을 제대로 확인할 줄 알게 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우리는 거래량이 왜 중요한지 논리적으로 알지는 못해도 거래량이 왜 중요한지 그 낙차를 뭐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면 인간의 심리로 들어가죠. 논리적으로 알지는 못해도 어느 차트 책이건 한번 훑어보면 돌파 시점의 거래량이 향후 주가나 코인 가격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있다. 그런데 거래량이 왜 중요할까? 거래량은 매수자의 힘을 나타내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이미 말했지만 주식이나 코인은 작년 12월 말처럼 그 자체의 무게로 하락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그 자체의 무게로 하락하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것을 다시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구매력이 필요하다.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은 떨어지는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은 커다란 바위를 언덕 위로 굴려 올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바위를 언덕 위로 움직이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지만 일단 놓아버리면 바위는 그 자체의 힘으로 아래로 굴러 내려가면서 가속도가 붙는다. 그러므로 새겨 두어야 할 법칙은 간단하다. 거래량이 늘지 않은 채로 이루어지는 돌파는 믿을 수 없다. 지금 보이는 차트 4-7은 거래량이 제대로 느는 바람직한 패턴을 보여준다. 주식이 1단계 기초지역이 끝나갈 때 크게 한번 물량이 몰려 1단계 기초지역이 끝나갈 때요. 시작할 때가 아니고 크게 한번 물량이 몰려 마지막 덤핑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그런 다음 거래량은 감소하고 매도세는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요. 이제 뭐 지치고 지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어느 게 먼저 올라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내려오면 또 거래량 줄고
올라가다가 또 내려오면 거래량 줄고 이렇게 계속 줄고 내려올 때 줄고 팔 사람도 없는 거죠. 팔 사람도 없는 거죠. 이렇게 줄고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덤핑을 계속 이제 친다 이거죠. 내려올 때만 올라가면 팔고 올라가면 팔고 지겹고 지겨운 사람들이 그랬던 사람들이 그러나 일단 이 주식 저항선 이 저항선의 위치와 크기라 그랬죠. 저항선이 아주 크죠. 쭉 정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해서 네 번 이렇게 해서 저항선을 뚫고 돌파하고 30주간의 이동평균선 위로 상승하면 그때는 거래량에 신경을 써야 된다. 차트 4-7에서 볼 수 있듯이 거래량은 돌파 시점에서 반드시 크게 늘어야 한다. 거래량이 빈약한 주식은 고작 몇 포인트 오른 상태에서 머물러 버리는 그저 그런 종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악의 경우 트레이딩 범위로 되돌아오는 바람에 돌파한 효과를 하나도 못 내는 가짜 돌파가 되기도 한다.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그 한화 한번 봐볼까요? 한화 자주포 했던 요즘 현대로템 우리 그 방산 지금 K방산으로 이제 하고 있는 현대로템 같은 거 한번 보자고요. 제가 30주 했죠. 30주 이동평균선 올라갔고 여기서 한번 봐요. 여기서 이제 4단계 올라오다가 사실 여기서 1단계가 시작이 됐죠. 근데 1단계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거래량 동반하고 이제 30주 이동평균선 위로 한번 올랐었죠. 작년 6월 달에. 그리고 1단계 기초 지역을 있다가 여기서 거래량을 동반하고 확 올랐죠. 확 올랐죠. 그렇죠? 거래량 동반하고 올랐죠. 그리고 또 내려왔다가 그러면서도 30주간 이동평균선 위에 있었었죠. 여기서 다시 내려오면서 이제 3단계 이동평균선이 평평해지면서 3단계 와가지고 4단계 비슷하게 왔다가 다시 또 여기서 올라갔다가 풀백 했다가 또 올라갔는데 거래량 끼고 올라갔죠. 거래량 끼고 고점을 돌파했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직전 고점을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거래량은 줄었죠. 이렇게 거래량을 다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건 진짜죠. 그런데 제가 그 뭐 후배한테 한번 했던 HLB 같은 거 볼까요? 그냥 HLB 사실 이거 뭐 한번 그냥 사봤는데 HLB 한번 사봤는데 이런 거는 뭐 여기서 쭉 해서 이거 뭐 이런 거는 HLB 참 누가 막 주가를 만지는 거죠. 이런 거는 만져서 내려서 여기 올라가려니까 고점이 위에도 하나 있고 여기 뭐 고점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있어서 거래량 조금 돌파하고 올렸지만 다시 내렸고 또 위에서 올리고 내리고 거래량도 없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누가 뭐 아니 얼마 전에 제가 이걸 뭐 후배가 사라 그래서 좀 샀더니 뭐 유상증자 한다고 뭐 또 그래요. 참 좀 지저분스러운 주식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을 항상 이제 주간으로 거래량을 항상 이제 보시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거래량 보시면서 해야 되는 거고, 네.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가짜 돌파인지 진짜 돌파인지 이제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페인트 옵션, 형광펜, 오케이. 예, 투자자들은 언제나 분명하고 확실한 법칙을 원한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 그런 법칙을 만들어내는 잘못을 저질렀다.
공식대로 되는 게 아닌데 투자자들은 시장의 생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투자자들은 어떤 공식 같은 거를 법칙 같은 거를 원하고 또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만들어내는 잘못이 저질렀다. 솔직히 나는 그래서 거래량이 몇 퍼센트가 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런 공식화된 법칙을 믿지 않는다. 돌파 지점의 거래량이 지난 몇 주간 거래량의 4.65배가 되면 좋다는 시기로 무작위로 정한 거래량 수치를 믿고 그런 주식을 찾아보기보다는 다음의 조건에 맞는 주식이나 코인을 골라라. 우선 일주일 동안의 최고 거래량이 지난달 평균 거래량보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최고 거래량이 지난달 평균 거래량보다 적어도 2배가 되든지 안 그러면 그 이상이 되면 더 좋은데 아니면 3, 4주 동안의 전체 거래량이 같은 기간의 평균 거래량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되면서 돌파가 일어난 그 주의 증가세를 보이는 주식을 찾아본다. 최근 들어서 과거 평균 거래량보다 2배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요. 2배, 최소 2배 이상. 공식 몇 2배다, 3배다, 4배다 이런 건 아니고요. 거래량이 얼마가 되었건 돌파 때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았다면 그런 주식은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요. 여기 주봉이니까 당연히 이게 하나가 일주일이죠. 일주일간의 최고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보다 지난 한 달간 하나, 둘, 셋, 넷 한 달간의 평균 거래량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은 이런 거면 괜찮죠. 2배 이상 됐죠. 3배, 4배면 더 좋다. 이렇게라는 거죠. 거래량이 얼마가 되었건 돌파 때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았다면 그런 주식이나 코인은 피해야 된다. 당신이 매수가 역지정 주문을 했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건데요. 여기서는 역지정 주문이라는 것은 이제 가령 이런 거는 여기서 빼죠. 아무튼 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지금 10불인데 10불에 사자를 미리 내놨네 걸어놨는데 10불에 안 사지고 그냥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어디까지 쫓아가서 사라 뭐 이런 거죠. 그 주식이 돌파한 뒤 했다면 그 주식이 돌파한 뒤 상승할 때 재빨리 팔아치워 이윤을 챙겨야 된다. 역지정 주문 거래량이 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동 주문을 걸어놨는데 10불에서 10불에 했는데 거래량이 없이 10불을 돌파해서 12불 갔다. 그러면 만약에 10불에서 안 사면 12불에 사자고 걸어놨는데 10불 때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12불 가면 빨리 그거 취소해라. 거래량을 동반하면 추격 매수하지만 거래량이 동반하지 않은 매수는 사지 마라 이거죠. 역지정 주문이라는 말에 너무 여기서 엮이지 마세요. 거래량과 관련된 신뢰를 보자. 차트 4-8은 얼라이드 시그널 주식이 돌파할 때 거래량이 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돌파 전 4주간의 평균 거래량은 차트에서 2만이 제일 거래량이 2만 주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돌파가 발생한 주의 거래량은 평균 거래량의 2배인 400만 주에 못 미쳤다. 여기서요.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쭉 해서 이제 1, 2, 3 해서 여기서 3단계, 4단계 들어와서 1단계가 좀 짧았죠. 1단계가 좀 짧고 요 하락 추세선 4단계에 있었지만 4단계에서 1단계로 가면서 이런 지지선이 형성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다시 백업을 해서 여기서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한 척 하다가 못한 점과 여기 반등했다 내려온 점 여기를 이제 또 저항선으로 하나 봐요. 저항선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4단계에서 1단계로 해서 여기서 돌파는 했지만 다시 30주 이동평균선 위로 돌파는 했지만 거래량이 미약했고 다음 챕터에서 나오겠지만 상보 강도도 0 이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할 때 그 평균 4주간 평균이 200만인데 이게 두 배가 되려면 최소한 400만까지는 가야 된다. 여기가 400만까지는 가야 되는데 거래량이 못 미쳤다. 이는 매수 세력이 주가를 지난번 저항 수준인 여기가 이제 50달러죠. 5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릴 힘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서 49와 4분의 1 달러에서 다시 급락한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힘 없는 애들이 올린 거라 이거죠. 만약 몇 주 전 매수 주문을 내서 주식을 43과 8분의 5에서 매수했다면 43과 8분의 5에 매수했다면 1986년 최고가에 가까운 49 근처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매매니까 이렇게 이제 걸어두는 거죠 미리. 우리도 요즘 뭐 그런 게 있나요? 얼마가 되면 뭐 자동으로 쫓아가서 사라 뭐 이런 거를 이제 걸어두는 거죠. 이게 제가 이 책을 처음 번역할 때는 이런 게 없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못했는데 그렇게 이제 이분은 이제 철저하게 주말에 해서 주중에 이제 액션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봉 위주로 하는데 이게 돌파를 했잖아요. 40 여기서 43과 여기서 만약에 못 샀다면 43과 4분 요걸 넘어가면 여기서 무조건 사라 해서 자동으로 사줬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면 얼마에 사라고 조건을 코딩화 시켜서 주문을 넣어두는데 거래량이 없이 올라간 거면 49에서 팔아버려라. 그냥 돌파할 힘이 없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이윤을 챙길 수 있다. 이런 시원찮은 주식과는 대비되는 예를 다른 걸 찾아보자. 그게 바로 4-9 구디어 타이어다. 1986년 말 구디어 타이어 앤 러버에서 발생한 돌파를 나타낸 것인데 돌파 시점에서 여긴데요. 돌파 시점에서 놀라운 매수를 보여준다. 여기서 저점 이렇게 내려오고 뭐 이렇게 되고 놀라운 매수를 보여준다. 그런데 이거 아까 현대로템하고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현대로템 제가 좀 이따 봐드릴게요. 다시 한번 우연히 한 건데 돌파를 했는데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고 다음 차트에 나오지만 RS선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갔고 정말 좋으네요. 돌파 시점 이전의 4주간 평균 거래량은 220만 주였는데 돌파 때의 거래량은 약 3배가 되는 600만 주, 700만 주 정도로 콱 늘어났다. 이것이야말로 A 플러스를 받을 만한 종목이다. 굿이어 타이어는 몇 주 뒤 이동평균선 근처인 여기서 돌파해서 이동평균선 근처인 요 올라갔다가 요 40불 근처로 풀백을 했는데 이것도 매우 좋은 이렇게 풀백을 하면 굉장히 매우 좋은 징조다. 풀백할 때 거래량이 줄었죠. 풀백에서 거래량이 75% 이상 줄어든 것이다. 풀백할 때 거래량이 줄으면 더 좋죠. 만일 거래가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면 더 이상 주식을 살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돌파 시점부터 엄청나게 늘어난 거래량이 풀백에서 또 크게 줄어들었다면 이 주식은 반드시 더 사야 한다라는 뜻이다. 내려왔을 때 거래량이 풀백에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엄청 늘었고 풀백할 때는 거래량이 줄었고 30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고 지금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여기서 더 사야 한다는 뜻이다. 이때 남겨놓은 투자금을 다 쏟아부어서 추격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한번 저기 한국 거요. 한국 거 우연히 제가 본 거지만 오래간만에 이제 이런 허접한 주식 말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떤가 우리 K방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통주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통주 여기서 지금 쭉 하다가 30주죠. 거래량이 별로 없었었죠. 별로 없었고 여기서 좀 좁혀서 봐볼까.
여기서 1단계가 있었네요. 근데 돌파할 때 거래량이 별로 없었고 다시 내려왔다가 풀백할 때 거래량 했고 다시 솟아 올랐고 쭉쭉쭉쭉 하다 그러면서 이동평균 그런데 다시 30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갈 때 평균 거래량의 3배 이상 올라갔네요. 그죠? 3배 이상 쫙 올라갔고 그리고 다시 떨어졌는데 떨어져서 다시 거래량은 줄고 있고 그게 다시 올라가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에 이제 고점 한 번 신고점 냈다가 내려왔는데 상황을 좀 봐야죠. 이거 굉장히 괜찮은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괜찮아요. 30주 이동 평균선을 다시 재상승 이렇게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건데 관심 갖고 봐야 되겠는데요.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많잖아요. K방산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돌파할 때 거래량이 많았다가 풀백할 때 거래량이 줄고 그러면서 30주 이동 평균선 위로 있고 근데 지금 여기 RS선은 아직 안 나왔는데 RS선은 이제 다음 시간쯤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거래량이 많아야 된다. 앞부분만 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요. 네. 즐거운 일요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